안녕하세요. 유쾌한 후바이 부처 핸섬입니다. 이번 주는 민족 대명절, 설날이 있는 주입니다. 모든 것이 부족했던 과거엔 설빔이나 추석빔처럼 한 해 옷걸이를 준비하는 날이기도 했는데요. 조금 오래되었지만 부모님이 사주신 설빔을 머리맡에 개어 넣었던 기억이 떠오르는군요. 살림살이는 남루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던 기억이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 있답니다. 오늘 만나볼 10대 제자는 가전년 논의 제일입니다. 가전년은 부처님처럼 서인도 제국 아반티국의 재상으로 크샤트리아 출신이었습니다. 왕의 명으로 부처님을 안반티국으로 초청하기 위해 사신으로 갔다가 부처님을 뵙고 그 인격에 감복하여 그대로 출가를 하셨다지요. 또한 안반티국 악생왕도 불교에 귀의시키고 그의 고향인 우제니에서 부처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 노력을 했고 많은 사람을 출가시키셨다고 합니다. 가전녀는 논법을 펼치는 것에서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외도들과의 논쟁에서도 누구보다 설득력 있는 논의를 펴기도 했습니다. 비구들아, 마땅히 알라. 나의 성문 대중 가운데 민첩하게 뜻을 취하고 많이 들어도 총민하기 때문에 모두 깨달으며 조금만 듣더라도 남을 위해 널리 분별해서 설하는데 으뜸인 사람은 바로 이 대가전년 비구인이라 라고 극찬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가전년 존자는 초기 불교 전도에 있어서 중요한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그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아반티국은 중인도의 서쪽에 있는 나라로 마가다국이나 코살라국 등에 비해 아주 작은 나라였습니다. 가전년 존자에게는 소나라는 시자가 있었는데 출가를 하여 계율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비구가 되기 위한 의식, 곧 수계식에는 10명의 비구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는 변두리 지역이라 비구의 수가 매우 적고 10명의 비구가 모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결국 3년이나 걸려서 마침내 10명의 출가한 불제자를 모을 수 있었답니다. 출가해서 열심히 수행하던 소나는 부처님을 직접 예배하고 싶다는 생각을 스승인 가전년 존자에게 고하였고 가전년은 붓다를 찾아가면 다음과 같이 말씀드려라 고 말했습니다. 아반티라는 나라에서는 비구의 수가 너무 적어서 10명의 비구를 모으는데 3년이나 걸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완전한 계율을 받는데 필요한 비구의 수를 줄여주십시오. 아반티 나라의 토지는 검고 소 발굽에 밟혀서 굳어 있어서 한 겹으로 된 신발을 신는 것으로는 걷기 어려우므로 신발을 겹쳐 신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또한 이 지방에서는 때때로 물로 목욕을 해서 몸을 깨끗하게 하는 풍습이 있으므로 이 풍습에 따르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 나라에서는 동물의 가죽으로 방석을 삼는 일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것에 대한 규범을 가르쳐 주십시오. 소나는 스승의 말씀을 잘 기억했고 오랜 여행을 한 후에 코살라국 사위성의 기원정사에 도착을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변방에서 온 소나를 따뜻하게 맞이하며 시자인 아난에게 객실을 마련해 주도록 하셨습니다. 다음날 아침 부처님께 그는 스승인 가전년의 부탁을 정확하게 고하였고 부처님께서는
변방 지역의 불제자가 말한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들은 뒤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지금부터 아반티 나라 등 작은 나라에서 5명의 비구만으로 계율을 주는 것을 인정한다. 그 밖의 일도 가전연이 신청한 대로 하는 것을 인정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에피소드는 변방에서의 포교 활동이 곤란하다는 것을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불교 교단의 규정에 의하면 출가 생활에 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족계라고 하는 계율을 받는 것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화상이라고 부르는 스승, 사회를 맡은 계사, 실제로 계를 주는 교수사, 거기에 증인으로서의 비구 7인, 합계 10명의 비구가 출석하지 않으면 안 되었지요. 그러나 그것은 마가다국이나 코살라국처럼 출가자가 많은 나라에서는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인도나 서인도 지방에서는 맞지 않는 규율이었지요. 그래서 실정에 맞출 필요가 있었고, 그 계기가 된 것이 소나의 경험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는 계율을 받는 의식의 변경만이 아니라 짐승 가죽의 자복을 사용하고 물로 목욕을 하는 등 그 지방의 풍습에 따르는 것을 인정한 점도 중요했습니다. 인도는 광대한 나라고 크고 작은 나라의 방언이 100여 종류가 넘습니다. 그만큼 풍습이나 관습도 가지각색이었지요. 불교가 일반 민중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각 지방의 풍속, 습관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불교의 유연한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혹시 마음 공부를 죽을 때까지 해야 하나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선지자께서는 말씀하시더군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 안 죽었으면 하루 더 하고, 모레 또 일어나서 안 죽었으면 하루 더 하면 된다고. 그렇게 매일 하루만 하면 된다고 하시네요. 참으로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하루하루 충실히 살다 보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오늘은 3배로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